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되게 안 좋은 일을 좀 겪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지금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좀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의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책의 목차를 항상 살피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대해서 읽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에 염두에 둡니다. 여러분, 그 책을 그냥 단순하게 읽었다 해서 끝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니까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결혼에 대한 청사진, 쉽게 말하면 결혼에 대한 블루프린트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을 하는 당사자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의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떠남, 두 번째는 연합, 세 번째는 하나됨.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떠남.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연합. 세 번째는요? 하나됨.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들을 이 결혼에 대한 정체, 결혼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책의 목차에서 맨 마지막에 배우게 될 게 뭐냐면 말에 대한 거예요. 말.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결혼 생활에서 써야 될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결혼은 떠나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두고 같이 배워왔고요. 오늘도 결혼은 떠나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마지막 시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자, 결혼이 뭐냐? 결혼은 아들을 며느리에게 떠나보내는 것. 잘 기억하세요. 결혼이 뭐라고요? 아들을 며느리에게 떠나보내는 것. 또 하나, 딸을 사위에게 떠나보내는 것이 바로 결혼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제는 뭐냐 하면 떠나는 거예요. 원 가족으로부터 온전한 분리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의미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탯줄을 끊는 것, 두 번째 탯줄을 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뭔지 우리 132페이지 한번 볼까요? 13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자, 위에서 넷째 줄, 부모는 자녀를 낳아. 보이시죠? 우리 선하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 탯줄을 두 번 끊습니다. 한 번은 낳자마자 끊고 또 한 번은 결혼시키며 끊습니다. 탯줄은 끊어야 삽니다. 어떤 엄마가 내가 이 줄로 10달 동안 우리 아이를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이것을 끊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탯줄 끊기를 거절한다면 엄마도 아이도 살 수 없습니다. 탯줄을 끊어야 삽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탯줄을 끊는 것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내야 삽니다. 아들도 살고 엄마도 삽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원 가족에서 탯줄이 끊겨진 새로운 독립된 가정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탯줄을 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탯줄을 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책에는 그걸 결정권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많은 가정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월드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짤막한 동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동영상에서 시어머니의 문제가 뭐고 며느리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짧은 동영상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모를 때 아예 안 난다. 그러니까 자 5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리 씨, 내 아들 땡땡땡 시킬 때 설거지. 개고생? 개고생. 아, 뭘 시켰어요? 노동? 노동 들어서 애기 업으로 볼까요? 내 아들 뭐 시킬 때? 당연히 봐주지. 정관 수술 시킬 때.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똑같나요, 누구가? 아, 제가 네.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딱 보니까 정관 수술 남자분들을 지금 시키잖아요. 며느리들이. 저는 않고 제가 이렇게 사는 거를 봤더니 그거를 한 사람들은 기운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니에요. 아, 정말요. 아니에요. 자기가 젊지? 김은경 씨 하셨어요? 아니, 자기 젊잖아. 남자들은 거기에 목숨이 걸려있잖아. 생명이. 정말 안 좋아요.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수술을 아, 하셨어요? 우린 그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동생이 남편이 있거든요. 예. 확실히 틀려요. 나이 틀려. 아니, 이게 아니고. 틀려요. 우리 때는 한때 정관수술하고는 내 친구들 남편 정관수술하고 남편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 다니는 거야. 맞아. 그래갖고 시키더라고. 애 못 만들게.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또 사회 문제까지 일으키고 그랬다니까. 아니, 서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혹시 계획하신 거? 아니 저희는 계획은 아닌데 만약 한다고 그러면 여자보다 남자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내가 계획시킬 거야. 못하게. 이순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바람 피면 표시가 안 나니까 남자가 수술 못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만약에 수술을 해가지고 피임을 하게 된다 하면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고 뭐 월경 불 쓰는 거 이런 게 있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면 저것이 어디서 저런 걸 들었대. 어디서 저런 소리를 들었다.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들은 게 많잖아요. 공부를 했군요, 특별히. 그 네, 부분에 들은 게 대해서. 많다 보니까 아니, 남자는 잠깐 마취해서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자가 되게 불편하니까. 아무래도요. 하나 낳고 첫째 낳고 피임약을 쭉 먹었어요. 그게 잘 됐잖아 옛날 거. 무슨 보란지 무슨 보란하고 있어. 보란. 무슨 피임 약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건 잘 듣는데. 그거를 갖다 딱 끊었어. 끊고는 한 달 있다가 그냥 임신이 되더라고. 아유. 그 글자. 피임약 안아보라. 아까 얘기했지만 안아보라라는 피임약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걸 아무래도 먹으면 이 실시간에 그러면 안아보라가 살이 올라온 것 막 찌고 하요라고 막 그런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생님이나 나나 이제 서로 이제 그 연예계 생활하다 보니까 이 성생활이 이렇게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철로만 봐서 해를 되는 거야. 아니, 어릴 때 모르셨어요? 그런 거. 성교육하고. 우리 어렸을 때 배꼽에서 해난다 그랬어.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성교육을요? 그럼 어렸을 때 선생님이 애워서 나와요. 그러면 배꼽에서 나온다 그랬어. 아유, 아기였으면 가르쳐줬지. 야, 우리 시대 성교육 없었다. 없었어. 김장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하는 것도 싫고 네. 며느리가 또 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둘이서 자기네들이 의논껏 하는 것이지 시어머니가 뭐 좋다 나쁘다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왜 이 동영상 보여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정관수술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누가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여기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건 결정권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결혼을 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미 결정권을 가진 온전한 독립된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 내외가 정관수술을 하든 말든 이건 시어머니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아들과 며느리 소관입니다. 싫은 건 내 감정이고 결정은 누가 한다? 아들과 며느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인정을 내주고 받아들여야 될 몫은 어머니 아버지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맨 마지막에 김창숙 씨가 이야기한 게 맞아요. 싫긴 하지만 쥐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 감정이 싫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못하지만 그렇지만 결정은 쥐들이 했으니까 쥐들이 알아서 해야지. 자, 똑같은 문제가 책 속에서 비슷하지만 약한 문제가 벌어져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엄마가, 그러니까 시엄마라는 거 좀 이상하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일요일인데 집에 잠시 들렸다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말은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지금 집에 들리고 안 들리고는 아들 내외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있는데 들릴 수 있겠니? 라고 물어야지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온전한 독립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 가정에서 결정권이 새로운 독립된 가정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립된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권들에 대해서 원가정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요. 의견을 제시해 줄 수는 있고 참고 자료를 줄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독립된 가정이 한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결정권자가 참고인이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결정권자가 참고인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행했던 결정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참고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그래서 아들 내외에게 집에 가라니 말라니 이렇게 명령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굉장히 불효막심한 집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내에게 결정권은 같지만 아들내에는 반드시 부모에게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뭘까요?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경. 이제부터 며느리와 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그건 원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경은 도대체 뭘로 하는 걸까? 여기서부터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리 옛 어른들은 이 사자성어를 만드시면서 이걸로 공경할 때 어르신들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게 뭘까요? 한자어 띄워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좌이체. 시작. 부모 공경은 이 티마오라는 동사가 돈으로 봉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의 뜻은 존경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공경하다는 원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결혼하고서 힘들어도 양가 어른들한테 여러분들의 일정액을 꼭 떼어서 보내는 습관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11조 하면 다 됐지 그거 아니에요. 양가 어른들한테도 부모님을 향하여서 돈을 꼭 떼어서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두 번째, 우리 아내가 있는 그 집, 쉽게 말하면 시댁은 되게 잘 살고 친정은 되게 어려워. 그러면 시댁에는 10만 원을 보내지 않고 5만 원을 보내고 친정에는 10만 원을 보내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때부터 네 엄마 우리 엄마가 나누어지는 갈림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좌이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갈라서는 집을 많이 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너희 집 우리 집이 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해야 될 부모 공경에 대한 것들이 바닥부터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공경한다는 헬라어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해주고 있죠. 양쪽 어른들에게 결혼과 동시에 자동이체를 잘 시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특별히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자동이체할 때 부담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나눌 때 결혼은 떠나는 것이라는 것들을 명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결정권을 가진 원래의 한 가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동시에 균형이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절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